Welcome to Good Nurse Channel. 여러분, 오늘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기로 할게요. 며칠 전에 이제 새벽이었는데 제가 담당했던 환자 한 분이 새벽에 이렇게 익스파이어를 했어요. 익스파이어라는 거는 죽음, 사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셨고 그렇게 했는데 전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죽음과 사망, 그 너머에는 무엇이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중환자실 간호사라서 수없이 이제 많은 죽음을 목도했고 이렇게 사후 처리를 했고 보호자분들에게 심적인 간호를 제공하고 이제 이런 일을 계속하면서 처음에는 신규 간호사 때 참 버겁고 힘들었어요. 진짜 차가운 시체를 이렇게 손으로 직접 이렇게 만진다는 거, 접촉한다는 거는 어떨 때는 등골이 오싹했거든요. 공포로 다가왔죠. 하지만 이제 천천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런 환자들 마지막 가는 모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는 왜 여기 중환자실 간호사로 발령이 나서 여기 있는 것일까? 왜 나는 여기에 존재하는 것일까? 이 환자는 왜 죽어야만 하는 것인가? 이 모든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한동안 머릿속이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이제 종교가 하나 있어요. 아마 이제 그런 종교적인 생각 때문에 저에게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태어나고 또 자라고 사랑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기뻐하고 늙고 병들고 마침내 죽음과 맞닥뜨렸을 때 이것이 하나의 그런 파노라마, 즉 삶의 과정, 인생의 과정인 것인데 그 사람의 인생 중에 제가 손 하나를 보태었다는 것,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생 중에 손 하나를 보태어 도움을 주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간호구나. 그 인생의 큰 흐름, 그 과정 중에 제가 간호라는 그런 도움 하나를 보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 중환자실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장의사분들도 이렇게 시체 닦는 일, 그리고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잘 정리해서 보호자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이제 이런 과정 중, 그러니까 죽음의 과정이죠. 죽음의 과정 중에 하나죠. 이제 그런 죽음, 사망, 익스파이어 이런 상황을 이러한 기본적인 기저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3주 전이 아니라 한 며칠 전에 그렇게 익스파이어 하셨던 분, 이제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신규 때 이런 생각을 했었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 이렇게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말을 제가 해드렸던 거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일단은 아까 익스파이어라고 했어요. 익스파이어, 이 용어 정리를 먼저 좀 봐야 되는데요. 익스파이어, 저는 처음에 이거 익스파이어 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유통기간이 다 됐다? 막 이런 뜻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영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면.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사망했다, 죽었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의학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레스트 났다, 막 카디악 어레스트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이 카디악 어레스트라는 거는 이 카디악이라는 거는 그 의학 용어인데 심장의 어레스트가 났다는 거예요. 또 어레스트도 또 사전 찾아보면 체포, 뭐 감금, 구류, 억압, 뭐 이런 억제,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어 수거로 그리고 의학 용어로 카디악 어레스트라는 거는 이제 심정지라는 거죠. 심장에 정지가 왔다, 심정지. 그리고 돌아가셨다, 투헤븐 했다, 투헤븐 하셨다, 뭐 요렇게 투헤븐도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요런 것들은 뭐 저희 간호사 선생님들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동영상을 시청할 그런 간호 학생들이나 뭐 어린 학생들, 그리고 비의료인들 요런 분들께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덧붙였고요. 일단은 그렇게 며칠 전에 제가 처음으로 그 환자를 맡았어요. 이제 익스파이어한 환자를. 근데 그 전에는
그 전에 환자를 한 번도 안 받고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익스파이어 한 날이. 그래서 환자 파악이 잘 안 되긴 했는데 일단은 제가 그때 어사인이었어요. 어사인이라는 거는 담당 됐다는 거예요. 담당. 그러니까 이 환자 어사인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뭐 어사인 이 환자 담당 간호사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사인은 그렇고요. 이제 대입원 선생님이 제가 이브닝이에요. 대입원 선생님이 이브닝한테 인계를 줘요. 인계를 주고 인계가 끝나면 환자한테 가서 피지컬 이그잼을 하거든요. 중환자실은. 이제 뭐 보통 병동 같은 경우는 라운딩을 해요. 같이. 라운딩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환자 뭐 한 앞에 2-3명 정도? 많으면 한 5명까지 커버할 때도 있지만 좀 흔하진 않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피지컬 이그잼을 하는데 이날 이제 그 환자를 제가 처음 본 환자였어요. 제대로 이제 히스토리가 파악도 안 되고 해서 인계만 듣고 이제 갔었는데 이제 그 처음에 그 환자한테 갔어요. 환자한테 가니까 라이트 아이가 완전히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 걸 봤거든요. 이게 뭐지? 이게 인공 눈인가? 아니면은 뭐 백내장, 녹내장? 왜 그러지? 거의 블라인드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앞을 못 봤어요. 이쪽 눈은 거의 쓸 수가 없었던 눈이에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봤죠. 이게 이분이 그러면은 보니까 글라우코마더라고요. 녹내장이 있던데 왜 녹내장에 걸렸을까? DM이 있는 건가? 하고 다시 히스토리를 봤죠. DM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유추를 할 수 있는 게 DM의 컴플리케이션 중에 레티노패시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망막병증이 오는 거. 이제 보면은 우리 눈은 아주 미세혈관이 초집중되어 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을 때는 이렇게 미세혈관들이 초집중되어 있는 기관인데 DM과 하이퍼텐션은 대부분 혈관 질환이에요. 베슬.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질병들인데 DM 같은 경우는 혈액 자체가 흐름 자체가 당이 많으니까 찐덕찐덕하죠. 그래서 혈액 흐름 자체가 아주 느린 거예요. 그래서 혈전도 생기고 그러면서 뭐 동맥경화 그리고 이렇게 망막병증 그리고 콩팥 쪽으로 해가지고 신증도 생기고요. 콩팥도 되게 미세혈관이 많이 있거든요. 여하튼 이러고요. 그래서 글라우코마더라고요. 이분이 글라우코마고 하면서 이쪽 눈이 이런 식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글라우코마, 카타렉 이거 차이는 무엇인가 항상 저는 헷갈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을 때는 이제 글라우코마, 혀부각성 녹내장, 뭐 광우각성 녹내장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건 안압 상승에 의해서 뭐 일어나는 그런 병. 글라우코마, 녹내장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카타렉은 이거는 노인분들한테 많잖아요. 요것도 카타렉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이게 수정체잖아요. 수정체가 노화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뭐 앞에 봤을 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카타렉 걸리신 분들이 앞을 봤을 때 흐리멍텅하게 보이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백내장이고요. 그러니까 백내장과 녹내장의 차이는 이렇고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안구가 변해진다는 거 그런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 이렇게 피지컬 이그잼을 했는데 보통 저희 중환자실은 이제 인계하고 나서 피지컬 이그잼을 한다고 했잖아요. 보통 확인해야 될 거 멘탈 스테이트 어떤지 퓨필 리플렉스 사이즈는 또 어떤지 모터는 어떤지 버벌 아웃풋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저희가 차팅을 해요. 보통 보면 중환자실에서 피지컬 이그잼을 할 때 GCS를 하거든요. 저희도 GCS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 뭐 체크하는 게 있어요. 뭐 스폰테너스 아이 오픈이 되면은 체크하고 그리고 버벌 아웃풋이 있으면 체크하고 그 모터도 다 인텍하면 이거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몇 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거든요. 이제 보통 보는 항목들이 아이 오픈이 되는지 스폰테너스한지 아니면 말할 때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페인을 줘야지 되는지 노 리스폰스 아예 반응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요. 버벌도 보고 그리고 모터도 이렇게 봐요. 모터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레이드 1에서 이제 5 정도를 해가지고 보는데 이렇게 갈수록 인텍하다는 거예요. 모터를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모터 스테이트를 봤을 때 그레이드 뭐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 정도는 다 움직여요. 근데 여기는 이제 거의 옆으로 끄는 거 그거고요. 이 모터 3부터 해가지고 중력을 이기면서 플렉션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신규 때 신경외과 교수님이셨어요. 제가
밤에 노티를 드렸거든요. 아, 이 환자가 모터가 좀 처지는 것 같아요. 모터가 그레이드 2, 3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 교수님이 2랑 3가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창피했죠. 신규 때는. 2랑 3의 차이를 여러분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중력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레이드 2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팔이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옆으로만. 이제 그레이드 3 같은 경우는 팔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중력을 이기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 3를 잘 구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모터 측정할 때. 아까 보셨듯이 당뇨가 있다고 했죠. 아까 그 환자가. 그래서 하이포글라이세미아도 있고 또 DKA도 있고요. 어큐트하게 당뇨 합병증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었어요. 크로닉하게는 뭐 이런 질병들 다 있어요. 손발 다 네크로틱하게 변하고 신증도 생기고 그리고 다이아베틱스 레티노패시도 생기고 망막병증? 네, 망막병증이에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병이 있죠. 그러니까 크로닉하게 이거는 계속 진행되어 있다는 거죠. 요거 때문에 그 글라우코마도 생기고 하셨으니까요. 저희 영상은 일단은 이 환자에 대해서 뭐 DM 있고 죽음에 대해서 오늘 설명했고요. 이제 다음 영상은 이 환자가 어떤 질병 진단받은 게 어떤 것들이 있고 이제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환자 체스트도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볼게요. 감사합니다.